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강의 논문 강의입니다. 강의인데 오늘 강의는 10강 넘어가죠. 저번 시간에 하다가 요 다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 안 지우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도 저번 시간에 끝난 그 화면 뭡니까 칠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 몇 페이지냐면 72페이지죠. 72페이지. 페이지부터 나갑니다. 페이지. 72페이지 페이지에 나가는데, 자, 그럼 이었어, 이 말입니다. 조금 이게 칠판이 조금 작아 나오니까 저도 좀 불편스럽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앞 시간까지 뭘 했냐 하면은, 앞 시간에 뭐냐 하면은, 아마 나와 있다시피 70페이지 보면 맹지 있죠. 맹지. 자, 퍼뜩 조금 설명하기 맹지. 오늘 할 거는 이제 페이지고, 오늘 이제 페이지인데, 요 맹지라는 거는 계절에 참 쉬는 명리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알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참 무의미하게 들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맞네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지는 계절의 뭡니까? 봄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중에서 계절의 시작을 갖다가 뭐냐 하면은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라고 오늘 할 거는 요 이제 폐지인데 요 폐지는 그러면 계절의 뭐냐면 중간입니다. 계절의 중간이면서 그 단계는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온 거 쭉 들어보면 이제 뭐다 하는 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의 기초 아주 쉬운 거임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못 해준 거죠. 그만큼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 사람들이 이때까지 선생들이 뭡니까 학문적인 말하면은 연구를 안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폐지는 이제 계절의 중간이면서 이 폐지에는 뭐가 없다 말하면은 지지장 간에는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말하면 여기 중기 말하면 정기가 있는데 이 폐지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가 없기 때문에 오병기정이 아니고 오병정이 뭔지 이야기면 오병기정이 아니고 병정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미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은 이제 이 폐지표를 보면은 묘오유자지요. 그렇게 폐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인사신해를 했습니다. 그 오늘은 이제 요 해놨네 묘오유자 이겁니다. 이 묘오유자는 이제 말해 보십시오. 묘에서 갑에서 을로 되기 때문에 폐지가 중간에 말하면은 이야기하는 중기가 없죠. 중기가 없습니다. 그러고 오에도 이미 이제 지장과 정리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기토가 들어갔는데 기토가 있을 필요 없다. 그래서 폐지라고 한다. 그래서 중기가 없고 유에는 뭡니까? 유경신으로 되시죠. 그래서 여도 중기가 없고 자에 보면 자임계가 되니까 이 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폐지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을 폐지라는 건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무언가의 천간이 어떤 천간이 이야기하자 하면은 어떤 천간이 여러분들 기초 잡아 나가십시오. 어떤 천간인데 어떤 천간인데 천간에 지는 것 이 폐라는 거는 말하면은 폐지 요 폐지 어디 없음 여기 있네요. 중기가 없다 있죠. 여기에서 전기로 바로 되면서 이야기하자 하면은 말하면 뭐 어떤 천간이 요 있네. 어떤 천간이 말씀드리자 하면 요 화면이 이제 구강을 찍고 그렇죠. 구강을 찍고 한참 있다가 지금 이걸 찍으니까 조금 내가 칠판에 뭐를 적어놨는 걸 기억을 못 해갖고 저쪽에도 적고 이쪽에도 적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할게요. 어떤 천간인데 어떤 천간인데 천간에 말해 천간으로 되는 것, 천간으로 변하는 것 혹은 진다 말하면은 진다 말하면은 변하는 것 혹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천간으로 지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폐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폐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묘에는 보십시오. 묘가 폐지인데 묘에는 갑이 뭘로 된다? 갑에서
을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비견과 급제가 되죠. 이게 결과적으로 을에서 갑으로는 안 됩니다. 말하면 이 지지장관 흘러가는 거 볼 때는 갑에서 을로 갑이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을인데 저는 거죠. 갑이 을인데 저는 거고 갑에서 을로 되는 거고 5월에는 보면은 병에서 정으로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병이 정인데 저는 것, 지는 것. 그래서 이 5월은 병화의 폐지다. 5월은 병화의 폐지다. 6월은 그러면 경금의 폐지입니다. 경금에서 이 말입니다. 경금에서 신금으로 바로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경금이 바로 신금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이야기하자면은 다시 이제 그거 하면은 뿌리에서 을로 입도는 줄기로 변해버리는 거고 태양이 여름의 태양에서 가을의 태양으로 되는 가을 겨울의 태양으로 변하는 거고 이거는 열매에서 바로 씨앗으로 되는 거고 경에서 신 경금의 폐지. 그럼 자월은 보십시오. 임에서 개수로 바로 중기가 없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자월은 임수 그 눈 또는 얼음이 활성수 말하면은 활성수로 냇물 빗물 활성수로 변해나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폐지라는 건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폐지라는 거를 보면은 묘오유자가 있으니까 뭡니까? 인묘는 말하면은 인묘는 말하면은 목이다 하는 그 이유도 보십시오. 이 음양이 상생 상극이 주게 명리가 상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그 생략할게요. 예. 그거 보시면 되겠네. 네. 폐지라는 이 자체는 중기가 없고 여기에서 전기로 바로 변화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또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천간으로 변해버리는 것 또는 여기로 본다 하면 임수가 개수인데 지는 것, 패하는 것 이러한 또 여기서는 경금이 신금인데 패하는 것 여기서는 병이 정인데 피하는 것. 이거를 볼 때 갑이 을인데 피하는 것. 그래 이 폐지에 있어서 이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요새 이제 신을 명리해서 지장간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지장간을 옛날에서는 지장간이 이거 중요시 하지도 않았고 신을 명리에 나오기 전에는 지장간이 이용할지도 몰라고 지장간이 뭐라는 것도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근데 신을 이제 명리개벽이 나오고 난 뒤부터 지장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사이 유튜브에서도 지가 한번 지장간 하면서 막 가는데 전부 다 말하면은 우리 그 회원들도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또 자기가 또 많은 것이 이야기하고 그 심지어는 짝도 비슷하게 또 강의한 데도 있고 이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갑에 그런 이어서 이제 또 폐지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을에서 갑으로는 안 됩니다. 을에서 갑으로 안 되고 정에서 병화로 안 되고 신에서 경이 안 되고 개수에서 임이 되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거는 지장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폐지가 그러한 한 3개, 4개 정도의 폐지로서의 말하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폐지다. 그렇고 이제 그 70페이지 책을 보겠습니다. 그 폐지표를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전체적인 걸로 이제 설명해 놓은 거고 폐지에 관련되는 것만 딱 따로 띄어서 정리해 놓은 폐지표를 보면은 묘오유자지요. 그리고 갑에서 을, 병에서 정, 유에는 경에서 신, 자에는 임에서 개. 날짜는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거 놓고 이제 한번 읽어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같으면은 지휘장관 참 멋지게 정리되어 있고 이제 무슨 말인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73페이지. 폐지의 중기에는 장간이 존재할 수 없는데 묘월과 5월 및 6월 그리고 자월의 지지를 보면은 장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신을 명리해서 정리한 말하면은 폐지라는 그 글자의 개념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폐지에서 축이 내는 지지끼리는 그 폐지에서 보십시오. 폐지에서의 충은 뭡니까? 그렇긴 그 충이라는 거는 계절의 시작점과 말하면은 계절의 시작점끼리 충하고 인신사에는 인신충, 사회충, 폐지는 보십시오. 계절의 중간이죠. 그러면은 계절의 중간 봄의 반대는 가을이죠. 봄의 반대는 가을이니까 봄의 묘하고 반대는 그럼 중간이니까 뭐 말하면은
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묘유충이 되고 다음에 뭡니까? 여름의 반대는 뭡니까? 여름의 반대는 겨울이죠. 그렇게 사오미가 여름이고 오가 여름의 중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계절로 볼 때 해자축이 겨울이니까 겨울의 중간 말하면은 오와 자가 이렇게 충하는 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 조금 이따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같은 10일끼리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이 말이 뭐가 충하는 거다. 말하면 묘유충이니까 갑과 충이 충하는 거. 그 여러분들 갑경충이라는 거는 옛날 이론에서도 갑경충이 했는데 거기 왜 갑경충이 된다는 거는 음양오행의 상생상이 죽은 데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말하면은 목적물끼리 가을과 봄과 가을의 목적물끼리 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기가 없으니까 충할 게 없죠.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일간 같은 10일간 이 말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뭡니까? 갑에서 을로 되니까 을신충 이래 됩니다. 목적물끼리의 충, 을신충 그것도 20일끼리 충이다. 그러면은 이 10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10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무대로 치는 것 같으면은 혹은 권투로 치는 것 같으면은 말하면은 라운딩 같은 10라운드씩 뛰어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날짜로 보면 20일이지만은 무대로 치는 것 같으면은 무대로 치는 것 같으면 같은 20분이 20분 동안 동일하게 나가서 연기를 해라. 그런 게 충이 되는 거죠. 그래 똑같이 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공평하다, 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법칙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좌우충은 병임충, 뭡니까? 정계충이죠. 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병화가 임을 하면 충하고 임을충인 것 같으면 이제는 정화는 뭐를 충한다? 개수를 충한다. 이 다 우리 신을 명리에서도 이미 책을 명리개비군 보면 나와 있고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예. 없으면 책을 보십시오. 예. 그러니 병임충, 정계충이 된다. 이 이야기하자면 병은 임을충이갖고 개수로 만들어주고 정화는 개수를 충해갖고 임수로 만들어주고 그러한 충이 되는 게 절묘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충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지금 읽다가 내가 설명한 건데 자. 그 73페이지 셋째 줄 그리고 폐지에서 충이 되는 지길이 30일로 동일한 일수가 되어 균형적인 충이 되는데 장간의 일수를 보면은 여기는 10일 정기는 20일로 동일하게 30일이죠. 그래서 충을 장관과 연관하여 설명한다면은 충이 되는 지지의 여기의 장관은 여기끼리 10일의 기간으로 충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 말입니다. 정기의 장관은 정기끼리 20일의 기간으로 동일한 일수로 대립 또는 충의 관계가 되어 충의 관계가 더욱 세밀하게 되었으며 확실한 균형을 가진 충호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70페이지나 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알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절묘하죠. 네, 절묘합니다. 그래서 충호 관계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지의 충은 말하면은 지지의 충은 지지끼리 충이 아니고 이런 게 이제 함구 다닌 것지만 중요한 겁니다.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사회충 하는 이거는 지지끼리 충이 아니고 뭐라는 것을 발견한 이에서 보면은 눈에 띄고 이제 그게 신을 명리해서 발견을 한 거다. 지지장관끼리 충을 이 말입니다. 지지장관끼리 충을 이때까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지끼리 충하는 것으로서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었고 지지끼리 충하는 것으로서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명리가 안 풀린 거예요. 지지장관 이거 지지장관 이용 방법이 또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의 명리를 사람들이 입속 말하면 신의 명리 이제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른 유튜브 들어보면은 강의의 격이 틀릴 거예요. 강의의 격이 말하면은 이 이론적인 설명해 나가는 그 격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명리를 믿고 따라오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말하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지의 충은 지지끼리 충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있는
장간길이 충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장간길이 뭐 금시 이야기지만 지지 말하면은 묘유충이라는 지지끼리 충하는 게 지지장간끼리의 충이 되더라 이 말이죠. 지지장간끼리 충. 무슨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이거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듯 지지장간이 바르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잔눈으로 눈에 보이도록 확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더라. 6은 말하면 하나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6은 그 밑에 이제 고지입니다. 6은 고지에 관한 것으로서 표 32고 바로 뭐 나오죠. 고지표, 고장지, 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고장지, 고지 어떤 사람들은 뭐 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 고장지가 맞습니다. 고장지, 고지에 관한 것으로 표 32의 고지를 참고로 하여 가정을 정립시켰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가정 행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 이제 뭡니까 그 연역법으로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증명을 해보고 있죠. 그럼 이어서 이제 뭐 맹지 말고 이제 폐지 고장지로 볼 때 뭐 고장지로 볼 때 이 고장지라는 거는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고장지란 뭔가 모르게 말하면 지지니까 어떤 지지에 어떤 첨간을 말하면 저장하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지지다 이 말입니다. 고장지라는 거는 뭔가 모르게 저장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지지를 뭐라고 한다? 고장지의 고장지의 그 의미를 정리를 먼저 하자면은 명리에서의 고장지라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지지에 어떤 첨간을 저장하든지 보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한다 하면은 고장지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고장지는 아주 다 이거 신의 명리에서 다 나옵니다. 이어서 고장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많다? 욕심이 많음을 이야기한다. 욕심이 많음을. 나중에 그 명리개벽에서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상세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명리개벽 내용을 뭐 일부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서 책을 보시든지 강의를 들으셔요. 고장지다. 그리고 그 고장지는 진미술축이죠. 저래 이제 고장지니까 말하면 토라고 또 이야기하죠. 왜? 보십시오.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 이거는 묘를 이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갑돌도 목이고 먼저 또 지나간 이야기는 병정업하고 그렇게 오화다 유검이다 자수닥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임수도 쓰고 개수도 수 아닙니까? 유도 말하면은 경금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말하면은 오에 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화도 있고 토도 있기 때문에 오화오토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기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쭉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그 이야기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고장기는 보십시오. 말하면 고장기는 진미술축이죠. 진미술축입니다. 진미술축인데 그 진미술축을 보면은 축을 보십시오. 진미술축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요 맨 전기에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정리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기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미술축을 고장지라고 하면서도 진미술축을 또 뭡니까? 토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고장지라는 거는 저장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어서 보면 보십시오. 진미술축, 진얼개 문제를 쭉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이 지지장관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놔놓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을 명리 지지장관을 다 탐복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장관이 정리가 돼야만 모든 명리 이론의 뭡니까? 이론이 여기서부터 전부 가지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답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지표, 이 73페이지 이제 고지표, 진미술축, 진얼개무 9일, 3일, 18 전부 다 뭡니까? 고장지는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이죠. 그래서 요 읽어봅니다. 밑에 가정에서
고지의 전기에는 반드시 무 또는 기로 되어야 하는데 봄의 끝인 진월의 전기와 여름의 끝인 미월의 전기에 말입니다. 전기가 무로 되어 봄과 여름의 기간이 무로 되었다는 것을 딱 지역력, 저번에 이미 설명드렸죠. 봄과 여름의 기간이 무로 되었다는 걸 지역력이라는 걸 딱 표시했고 이 말입니다. 이모진 사묘 설명드리잖아요. 무, 기, 봄과 여름 내 영역이다. 봄의 시작에서부터 말하면 그래서 계절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했습니까? 이미 다 설명드렸을 겁니다. 무토 아니면은 기토가 있다. 가을의 시작이니까 기토 말하면 그 어머 영역이 끝나는 새 기토 이런 식으로 다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는 게 자연이고 지장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로 되어 있다. 다음 이제 그러면서 가을의 끝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가을의 끝인 수월의 전기와 겨울의 끝인 추월의 전기에 기로되어 가을과 겨울의 기간이 기가 된다는 가정이 그렇게 이때까지 그 이제 그렇게 가정 그리고 이제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가정을 논리적으로 쭉 설명한 상태에서 이제 그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해놓은 겁니다. 정립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 그리고 고지에서 충의 관계 이제 보십시오. 충의 관계 보면은 진술충 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술충 하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다 그 진술충 보십시오. 진술충 할 때 말하면 임묘진 봄의 끝과 봄과 가을은 반대인데 봄의 끝 계절과 가을의 끝 계절끼리의 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게 아주 쉬운 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설명을 할 선생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위 안 오면 그 진술충, 인신충, 뭐 묘충 위 안 오면 돌아서고 위 안 오면 돌아서고. 근데 위올 필요 없이 뭡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잊어버리더라도 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 여름의 시작과 겨울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잊어버릴 이유가 없다 이 말. 그래 진술충이 되니까요. 진술충 보십시오. 봄의 끝과 가을의 끝 말하면은 충미충이죠. 여름의 끝과 겨울의 끝. 그러니까 이것도 본다 하면은 뭡니까? 얼신충 보십시오. 똑같은 기간에 다음에 정계충 똑같은 시간에 또 뭡니까? 무기 대립이 됐죠. 똑같은 18일 동안. 이거 보시면 이제 간단한 설명도 여러분들 할게요. 정계충 9일 동안 똑같은 9일 동안. 여기 이제 얼신충 똑같은 3일 동안 무토기토의 대립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에 난주 뒤에 나옵니다. 앞에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이렇게 포개해 버리면은 전부 다 그대로 똑같이 충의 관계가 되고 똑같은 뭐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대립의 관계로 딱 절묘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이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반복을 못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 74페이지 보면은 수를 이제 읽어봅니다. 수월의 전기와 겨울의 끝인 추구월의 전기에 기로되어 가을과 겨울의 기간이 기가 된다는 가정이 정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지에서 충의 관계에서 지지가 동일하게 30일로 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금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30일로 되어 있는데 장간의 일수로 보면은 여기는 9일, 중기는 3일, 그리고 정기는 18일로 동일하게 되어 30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충을 장관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은 충이 되는 지지에서 여기의 장관은 여기끼리 9일의 기간으로 충이 되고 인신 말하면은 진술충 이래 되는 거죠. 되고 여기의 장관은 여기끼리 9일간 기간으로서 충의 관계가 되고 중기의 장관은 중기끼리 3일의 기간으로 충의 관계로 나타나더라. 금시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기의 장관은 정기끼리 18일의 기간으로 동일한 일수로 대립 또는 충이 되어 충의 관계가 더욱 세밀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확실한 균형을 가진 충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지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이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술충, 충미충 하는 그런 지지충은
지지끼리 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지지충은 지지끼리 충하는 것이 아니고 지지에 있는 장관끼리 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 말하면 맹지, 폐지, 고장지에 대한 그러한 관계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설명은 그저 명리개별 수정정복판 그거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러한 내용이 또 어디서 갖고 왔다는 게 그 각주로서 48번의 각주로서 달아났죠. 이건 이제 명리개별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7은 10개의 천간이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1년간 장간에 나타나는 일수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간끼리 저번에 이제 이미 그 도입부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말하면 룰을 가지고 있고 평등해야 되고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예측이 가능하더라. 그렇게 놓고 볼 때 각각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이 천간들이 1년 300 그렇게 지지가 자축인묘진 서미신유 술해니까 12달 아닙니까? 그게 1년이죠. 그 1년 동안에 나타나는 일수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게 말하면은 7번에 해당되더라. 그래 7은 10개 걸어놓고 읽어봅니다. 74페이지 중간 밑에 7은 10개의 천간이 각자 역할을 위해 1년간 장간에 나타나는 일수에 대한 것인데 다음과 같아요. 먼저 비견과 급제에 대항이다. 비견과 급제 이제 이 명리개벽에 아마 명리개벽에 나와 있는 거죠. 예, 비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거가 연계돼서 이제 설명되는 게 음양오인과 상생상극이 주고야 명리가 산다에서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 쭉 시리즈로 보면은 이제 다 연관되어 들어갈 겁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나보다 낮고 나보다 못함이 나보다 높고 못함이 없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으로서 자신과 같은 동류 그렇게 목이면 목, 을이 말이면은 화면 화, 토면 토, 금이면 금, 물이 수면 수 옛날 이런 것들 옛날 그 방식을 본다면은 같은 동류다 이 말. 동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관계로 본다면은 말은 비견이라는 것은 자신 응원군을 말할 수 있고 성격을 말하는 비견이라는 것 성격은 독선적인 것, 독립적인 것, 고집적인 것으로서 성격을 이야기하더라. 이 다 신을 명리에서 정확하게 전부 다 나누어 놨는데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부분만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견이 원국에 많이 있거나 원국에 몇 개 있으면서 세운 또는 대운에서 비견을 만나면은 그렇게 두 개, 대체적으로 두 개라고 두 개가 비견이 내가 갑이면 갑인데 원국에 갑이 하나 더 있는데 세운이나 대운에서 갑을 한 개 더 만나면 세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견을 만나면은 위의 성격들이 비견의 성격, 말하면 독립적이고 독선적인 게 강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견은 일간 자신이므로 충되는 것을 싫어한다. 또한 비견은 자신과 같은 동류이므로 응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비견이 불리한 경우에는 응군이 될 수 있지만은 비견이 유리한 경우에는 나누어 가지는 것 같으므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과 같으므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 이러한 부분은 내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요 자체고 말을 이야기한 거는 말하면 뒷부분의 설명을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각주를 달아난 건데 금시 이러한 부분의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명리개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 부분은 여기에 논문에 해당되는 그거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상세하면은 그러한 상세함은 천간의 세부적인 설명에서 설명되어져 있기로 생략한다. 여기서도 이제 쭉 이제 앞에 전부 다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급제란 일간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육신이며 비견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번에 이미 이제 쭉 우리 유튜브를 한 거 보면 비견과 급제라는 것은 서로 대립의 관계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러한 급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75페이지 위에 육신관계를 말하면은 동업자, 친구, 경쟁자를 말 그렇게 좋을 때는 어찌 보면 급제라는 거는 그러한 동업자, 친구, 경쟁자인데 그게 전부 다 지인되는 동업자라고 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지인데 유리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제의 성격을 말한다면 투쟁, 분리, 눈치를 보는 것을 말하며 원국에 급제가 많이 있거나 그래 두 개가 있거나 이 말입니다. 많이 있으면서 세운 또는 대운에서 또 만나면은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표현되더라. 말하면 눈치 보는 거 분리하려고 투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급제는 동업자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일간인 비견의 대운이 반대로 흐르는 경우에는 그러기에 일간하고 반대의 세월로 흐를 때는 급제의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일간의 세월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급제의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급제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세월로 흐르는 경우는 급제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는 것이므로 일간인 비견이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업자에게 피하거나 이용을 당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제는 일광과 항상 이게 이제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급제는 일광과 항상 대립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항상 대립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급제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제는 일간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육신이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놔놓고 그래갖고 이제 요러한 것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하기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각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갖고 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읽어보면은 그 밑에 그래 이러한 내용에서 비견과 급제의 관계는 반대적인 성향 또는 반대적인 조건의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원과 상생상극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갑과 을을 비견과 급제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왜 동류로 취급해는 목으로 같이 붙여뻗느냐 말입니다. 모순 이미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 비견과 급제라고 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렇기 옛날 이런 행분들은 한문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고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급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정확한 개념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견이 그래서 비급이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말하면은 옛날부터 그렇게 이 명리가 얼른 이야기하자면은 일반화가 되긴 거는 지금부터 60년 세월이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60년 전에 시작한 사람들이 사실은 뭐다 말입니까? 조금 학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비견과 급제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병과 정은 병과 정 그 길이 비견과 급제죠. 문어 무토기토는 그 길이 비견과 급제고 그냥 말하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동류 목으로 취하고 비급아이가 내용은 틀리는데 말입니다. 이 명리가 되게 발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급제 말해 반대 성향 또는 반대적인 조건의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되더라. 이러한 천간 10개를 비견과 급제로 구분하면은 다음과 같아요. 그 이제 갑이 비견 같으면은 보십시오. 갑이 비견 같으면은 어른 급제고 병은 식신이고 이건 옛날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병이 비견 같으면은 보십시오. 병이 비견 같으면은 뭐 정은 급제고 이렇게 나오죠. 밑에 보면 뭐 정이 이제 뭡니까? 정이 비견 같으면은요, 그것도 안 나와 있네. 갑병, 무경, 임만 나와 있네. 정이 비견 같으면은 그건 안 나와. 이 부분 이것도 말은 사실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75페이지 제 밑에 그림 9에서 천간 10개를 말입니다. 천간 10개를 갑병, 무경, 임만 나와 이렇게 수하고 있는 거는 을은 안 나와 있네요. 을은 비견일 때, 을이 비견일 때 안 나와 있네. 예. 그림 9에서 이거 덮여서 사실은 잘 못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림 9에서 천간 10개를 비견과 급제로 구분하여 본다면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갑과 을이 비견과 급제의 관계. 그렇긴 해. 을이 비견 같으면 갑이 급제고 갑이 비견 같으면 을이 급제고 비견과 급제 관계가 되고 병과 정, 무와 기, 경과 신, 임과 개 그가 이제 말하면 비견과 급제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견과 급제 관계는 서로가 똑같은 일수가 되어야 한다. 저번에 기초에서 설명드렸죠. 이미 네 논문이 처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은 비견과 급제라는 것은 서로가 탱탱하게 마주하고 있는 건데 갑이 일수가 많다 힘이 크다든지 일수가 많다든지 을이 일수가 많다든지 힘이 크다든지 하면은
비견급제 관계가 완벽하게 말하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한다. 그래서 동일한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급제가. 이러한 비견과 급제 관계는 서로 똑같은 일소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은 올바른 비견과 급제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무학기 이제 쭉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그 관계를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무학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적천수의 논청간에서 알 수 있다. 무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 청간, 논, 무, 논, 청간, 무를 보면은 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토에 대해서 무토, 고중, 귀중, 차정 이거 전부 다 신을 명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에 강의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주역도 강의하더라고. 그러면은 한문을 모르는데 주역 강의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한문을 모르는데 적천수 뭐 삼명통의 연애자평을 어떻게 강의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주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강의한 거, 다른 사람이 책 지어낸 거를 이게서 저기서 전부 다 뭐다 끄집어내 갖고 뭐 대충 얼렁뚱땅 직거로 만들어갖고 막 직거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 그대로 강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적천수를 들어본들, 저쪽 적천수를 들어본들, 이쪽 연애자평을 본들.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 한 번도 또 옳게 설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명리 강의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보면 유튜브 보면은 참 뭐가 유튜브에 돈. 자, 그래서 무토고중 귀중 차정 정흡동벽 만물사명 수유물생 화조물병 약재강곤 파충 어정이라는 말은 인용된 문장에서 무토고중이라는 걸 보면은 무토고중으로 무토는 무를 토라고 하고 있으며 그래 무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뭡니까? 저 뒤에 중간 수유물생이지 않습니까? 그 수유물생이라는 말은 생물을 말하면은 생물을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윤택하면 그랬기니 무토에 이 지금 무토가 지금 무토가 지금 뭡니까 중심이 무토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무토의 수유물생 물이 많이 있으면은 윤택하면은 뭐 생물이 살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는 무토는 생물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무라는 토는 생물을 길러내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아. 적천수에 기토비섭 이거 다 신을 명리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토비섭 중정 축장 불수목성 불뇌수강 화소화해 금다금광 야교물방 의조 어방이라는 말은 인용된 문장에서 기토비섭 이것도 기토라고 되어 있죠. 기를 토라고 하고 있으며 이거 드디어 나오지 않습니까? 중정축장이라고 나오죠. 뭐 축이라는 거는 끌어모은다, 저축한다, 끌어모은다니요. 장이라는 거는 보관한다, 저장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는 길러내고 요 지금 기토는 뭔가 모르게 저장하고 보관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럼 저장한다는 것을 모으고 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기라는 토는 저장하는 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래서 이제 신을 명리는 무조건 뭐 갑이 목이다, 을이 목이다, 갑이 뿔이다, 뭐 을은 잎 또는 줄기다 무조건 이유 없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쭉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거를 도입으로서 이제 끄집어 오는 거예요. 쭉 이제 내 이론을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내세워 주장한다는 거를 합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이제 도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77 배우십시오. 이러한 것을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더라. 첫째로 비견과 급제라는 것은 같은 일수가 되어야 하더라. 둘째, 무는 봄과 여름의 기간에 생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다른 천간보다도 많은 힘이 필요하며 기토는 가을과 겨울에 생물을 저장하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다른 천간보다 많은 힘이 필요하다. 즉
무와 기는 다른 천간보다 더 많은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1년간 나타나는 일수가 다른 천간보다는 많으며 1년의 기간에 나타나는 빈도도 또한 많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까지 그 말은 뭐냐면은 요 사이는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쉬운 거로 볼 때는 뭐냐면 이 이제 요거 지어도 되나? 이제는 다 지어도 되나? 이게 기간표 이제 요건 다 이제 일부 지어도 되겠네.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아까 맹지 폐지 고장기로서는 이게 하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뒤에 또 필요하나? 필요하면 또 다시 한번 더 쓰지요. 자,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빈도가 그랬긴 해. 그 공평성에 있었습니다. 공평성 그래. 평등, 공평한 것으로 볼 때, 요 사이 그 제일 쉬운 거는 뭐 상속법이 옛날 상속법으로 봅시다. 이 상속법 볼 때 옛날에는 상속법은 장남 식구들이 많을 때 장남 뭐 차남 뭐 장녀 차녀 뭐 이래 갖고 혹은 뭐 삼녀 이녀 삼녀 뭐 이렇게 쭉 많을 때는 이 농사 지을 때 혹은 옛날 그걸 볼 때는 장남은 뭘 해야 된다. 제사도 제사 이랬습니다. 제사도 모셔야 되고 말의 문중에도 관련을 해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뭡니까? 뭐 묘답도 묘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하는 의무가 많이 주어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뭐다 말입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동생들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혹은 동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뭡니까?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그 상속을 장남인데 다 했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더 재산 많은 사람들은 장남인데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주었죠. 이 사람 말하면은 의무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말하는 권리, 소위 말하는 이익도 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무와 기토라는 거는 생물을 길러내고 보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천간들보다는 뭐가 많이 있다? 많이 주어졌다? 소위 말하는 요새 짐이 많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은 권리, 이익도 동시에 주어져야만 무토기토가 말하는 불평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설명한 게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무가 많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어졌다. 그래서 빈도도 많이 나타난다. 77페이지 중간 조금 더 위에 이러한 것은 표 29로 확인할 수가 있다. 표 29가 어디 있냐 하면은 표 29가 저 뒤에 보면 표 29가 어디 있냐 하면은 표 29가 앞에 있네. 예. 표 29. 예. 표 29가 어디 있냐 하면은 저 뭡니까? 71페이지 맨 위에 있네요. 71페이지 맨 위에 모토기토 영역표 나와 있죠. 예, 모토기토 영역표. 그래서 표 29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천간의 1년간 일수를 보면은 무와 기후 일수는 다른 천간들보다 많은 일수인 52일이 되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줬습니다. 50일이 되며 무와 기의 관계가 올바른 비견급제가 동일한 52일로서 똑같은 일수가 되기 때문에 비견과 급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그 무토 말하면 비견과 급제가 올바른 비견과 급제의 관계가 된다. 무토와 기토 이 50일 또 50일. 그래서 무토는 양의 영역이고 기토는 음의 영역. 똑같은 동일한 일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태극의 모양이 동일한 모양으로 되면서 말하면은 무토의 힘의 크기와 기토의 힘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래서 비견과 급제, 이게 비견 같으면 이게 급제. 그래야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논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그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천간들은 갑벌, 병정, 경신, 임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간들은 동일하게 32일로 되어서 갑과 을이 올바른 비견과 급제 관계가 되고 병과 정이 올바른 비견과 급제의 관계로 되더래요. 마찬가지로 경과 신, 임과 계도 동일한 비견 급제의 관계가 되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갑과 을, 예, 갑과 을 똑같은 30일, 요거 30일. 병과 정도 똑같이 뭡니까? 30일, 30일, 요것도 30일, 요것도 30일. 요게 병이고 정이고 무토기토. 경금신곤도 저번에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도 경은 경도 30일, 신도 30일, 비경과 합제 30일. 동일한 태극의 모양이 만약에 이게 힘의 크기가 다른 것 같으면은 태극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했죠. 말하면은 태극의 모양이 한쪽에 큰 쪽으로 이렇게 면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말하면 공평성에서 벗어난다. 임수개수도 비경과 급제의 관계로서 이미 30일, 요거 개수도 30일 된다. 그런 관계 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요 나오네요. 이러한 것은 개수동이 이러한 것은 자연의 법칙인 공평성과 일착이 되더라. 일착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정리되어 있는 천간의 일수가 바르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8번째. 이 8은 10개의 천간이 각각의 역할을 위해서 1년간 장관에서 출연되는 변조, 그리 무대로 치는 것 같으면은 무대에 나가는 횟수입니다. 횟수 똑같이 배우들이 있으면은 니도 10번 나가라 혹은 니도 15번 나가라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지. 물론 이야기하자면 주인공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지. 니는 10번 나가고 니는 2번만 나가라. 그럼 공평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천간이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1년 12달입니다. 장관에서 출연하는 빈도에 대한 것인데 앞에서 정리된 내용에서 무와 기는 다른 천간과의 역할이 크므로 1년의 기간에 동일하게 4번의 빈도를 보이고 다른 천간들은 공평하게 3번의 빈도를 보이고 있더라. 나타나는 말이면은 1년간에 나타나는 이 지장간에서 이걸 안 지어야 되는데 갑을 여기서 인에서 갑 안 나오고 묘에서 갑 안 나오고 말하면 뭡니까 해에서 갑이 한 나오지. 해, 기, 갑, 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갑도 3번 나오고, 을도 3번 나오고, 무토기토는 4번인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말하면은 3번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토기토는 동일하게 4번의 빈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 지은 거 말고, 여기 앞에, 이 논문책 앞에 그거 갖고 한번 세어 보십시오. 3번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연의 법칙인 공평과 말하면 규칙성,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차이데 왜 그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토에서 일수가 맞는 것 같으면 여기서도 횟수도 많더라는 그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다음에 9는 10개의 천간이 1년간 여기 이제 그것도 또 상세하게 나눴습니다. 여기, 중기, 정기로 나타나는 그 횟수 빈도입니다. 여기, 중기, 그리고 정기에 나타나는 분포 관계이다. 그래서 갑을, 병정, 경신, 임계는 여기와 그리고 정기에 각각 한 번의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무와 기는 여기 정기에 각각 2번의 분포를 나타내고 2번. 그래 한 번과 2번. 여러분들 시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에 정리해놓은 그 표가 있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마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 68페이지 보십시오. 68페이지 보면은 그 표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까 7번 행기 똑같이 32일이고, 무토기토는 52일이고, 8번째는 뭡니까? 천간 출연 빈도는 전부 다른 천간은 3번씩이고, 무토기토는 4번씩이고,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는 9번, 앞에 보십시오. 출연 똑같이 여기 중기, 갑을병정, 경신인괴는 여기 중기, 정기에 전부 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무토기토는 뭡니까? 여기에 2번씩, 중기에는 없고, 정기에 2번씩 똑같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분포 관계에서도 다음 이제 78페이지로 돌아와서 분포 관계에 있어서도 말하면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고 10번째는 10번째 말하면 일정하다. 10번째는 지지에서 여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정기, 정기에서 다음 달 여기로 변화되어 진행되는 관계와 천간의 배열 관계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앞에 금시반 표 24에 보십시오. 그 표 24가 표 24가 뭐냐 하면은 표 24가 뭐냐 하면은 66페이지죠. 66페이지 보면은 고루한 금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하면은 여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정기, 정기에서 다음 날 여기로 넘어가는 그 관계가 이미 이렇게 표시로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설명드렸죠. 그러한 관계의 비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관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말하면은 지장간을 정리를 해갖고 그 쭉 이제 그게 이렇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인데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제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서 이제 요게 아마 10번째 강의가 되겠죠. 10번째 강의가 될 겁니다. 10번째 강의를 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1강 그 첫째 말에 설명 못한 그것부터 설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설명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